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29일이 월요일이니까 막 뭔가 활기차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 다 갔다는 얘기죠. 예. 이제 휴가 다니시는 분들, 휴가 다니면서 휴가 사진들 올려주시는 분들,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 많이 보이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복도 지났고, 이제 말복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추 오나요? 말복이 먼저가 아니라 입추가 먼저네요. 아무튼 이제 이 여름 더위 조금만 이겨내시면 가을이 옵니다. 그러나 더위와 함께 절대 낮은 온도라고 할 수 없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이야기들 조금 이어서 또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뺨치는 수도권 집값, 교통, 일자리가 부른 집값 반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울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저런 분이랑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서울보다 이만큼 월등하게 가격이 많이 오른 데도 있다. 이런 반박들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광교의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도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분양가만큼 붙은, 혹시 그 이상 붙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아파트였고요. 서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광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이렇게 오른 건 사실이죠. 이런 사례들이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곳은 용인입니다. 용인 중에서도 어디냐면 용인 수지 성복동에 있는 이 롯데캐슬 아파트예요. 자, 한번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경우에 30평대 30층 분양권은 8억 4,270만원에 매매가 됐는데 작년에는 8억 7,200만원까지 거래가 됐다. 여기 분양가는 4억 4천만원에서 5억 3,500만원 선이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최대 4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웃돈이 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분당선 성복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롯데몰 등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가뜩이나 중소형 면적의 새 아파트가 부족한 용인에 들어선 대단지라는 점이 집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용인 수지뿐만 아니라 기흥역 일대 새 아파트들, 그 다음에 광교뿐만 아니라 영통구 망포동 일대의 새 아파트들도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다. 지금 프리미엄들이 3억 원 정도 붙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권의 이들 아파트들, 프리미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 공통점이 일단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고속도로, 대형 유통시설이 인근이라서 교통 생활 환경이 좋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나 삼성반도체 등과 같은 대기업이 가까워 출퇴근이 편한 환경이라는 장점이 있고, 성복동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쪽에서 강남역까지 30분 이내면 갈 수 있고 바로 지하철역 앞에 있으니까, 기흥역 역시 동탄이나 화성 등 기업이 밀집된 곳과 가깝다. 망포는 삼성전자 바로 옆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용이 창출되는 업무지구를 아주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새 아파트 대단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들 갖춰져 있는 지역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서울 강북의 평균 매매가와 견조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경기권역이 다 침체된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노는 지역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이슈는 작년에 좀 시끌시끌했던 이슈인데 그때 정리가 돼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소송하신 분들이 조금 더 있네요. 이 경매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항상 시끌시끌하죠.
이게 경매가 원시 취득,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원시 취득이랑 승계 취득이랑 세율이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별도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 승계 취득도 취득세 세율이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뭐 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감면이 없다 보니까 4.6%의 높은 세율로 승계 취득되는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세율이 한 2.8%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를 원시 취득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승계 취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원시 취득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없던 걸 만들어냈다. 뭐 이게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보면 되면 승계 취득은 남의 걸 승계해서 취득한 거, 남이 갖고 있던 거를 내가 이제 가져올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라고 하는 게 승계 취득이 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 임대차라든가 뭐 이런 세입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문제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인수해야 될 권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소되는 권리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끔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조세심판원에서 원시 취득으로 세금 계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 번복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승계 취득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이슈 때 억울하다. 아마 그때 비슷하게 그 이후였는지 그 이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송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 원시 취득에 준하는 세율을 내게끔 해달라고 이제 했지만 요번에 이제 다시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승계 취득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격 환산 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 일종에 해당한다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경매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어서 원시 취득이 아닌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예, 그렇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문제 이슈 있을 때 소송한다고 하신 형님 있었는데 그분도 소송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아파트 한 곳에서 371건이 누락됐다. 엄청나게 뭔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기사인가 싶어서 저도 혹해서 봤는데 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수원역 푸르지오자의 분양권 거래 내역이 7개월간 무더기로 빠져서 371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실거래가에 반영이 안 됐다. 문제가 심각하다,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꼭지에서 이제 기사가 쓰여졌겠죠.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는 아니고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지금 지역이 전 상태. 아마 수원역 푸르지오자이가 이 재개발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의 물건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걸로 형태가 변경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전 자산, 이 종전 자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새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조합원 분양권, 이제 이 내용도 같이 이제 그의 수반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분양을 올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양을 할 때 동호수 추첨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거래는 이제까지 옛날 토지 가지고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로 전환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지금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지금 기사에서는 중개사 잘못이라고 국토부가 해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고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어떤 정리 어떻게 하라 이런 계도를 못 받으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신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래 신고를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같은 아파트인데 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이게 좀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실거래가 거래됐던 내역들을 찾아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인데 막 여러 개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어떤 거는 집원으로 나오고 어떤 건 아파트 이름으로 나오고 아파트 이름도
정확하게 두 개가 똑같지 않은 형태로 나뉘어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B가 조금 DB 만들고 할 때 아직 좀 통일감 있게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기 등의 문제에 누락이 발생했다는 입장이고, 입주 분양권 거래와 같이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 입력 과정에서 단지 코드 등 내용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문제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직원들이 전수조사에서 해당 단지 실거래가를 정상적으로 수정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좀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래하신 매도자는 아니게 매수자분들이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왜 안 나오냐, 이제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나 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자, 여기 수색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자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자역 위에 가재열 뉴타운, 서대문구 가재열 뉴타운이 있고요. 그러면 요 증산역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역, 6호선이 내려가는데 불광천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럼 요 길 따라서 이 오른쪽이 서대문구고요. 이 왼쪽 편이 은평구입니다. 그리고 이 경유중앙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길 따라서 이 밑에 쪽은 마포구예요. 그래서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은평구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대문구에선 가재열 뉴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 쪽에 뭐가 있어요? 수색증산 뉴타운이 있죠. 그리고 증산 뉴타운에 얼마 전에 수색 9구역 SK가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증산 2구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죠. 철거하고 있죠. 이 위쪽에 증산 4 넘어서 증산 5구역도 이제 뭐 이주하고 할 거고, 이 옆쪽으로 보면 수색에서도 이제 수색 6구역, 7구역 이런 데들 지금 철거하고 이제 분양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색역 밑으로 요 철도 용지 같은 경우는 수색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서쪽으로는 고양 서근개발구역, 그 다음에 상암 이지구, 그 다음에 고양 향동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창릉 신도시. 예, 이렇게 이제 이 주변으로 이렇게 참 개발 이슈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중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땅 있죠. 예, 요 땅. 여기가 뭐냐면, 예, 북가자 6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던 곳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 설립을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일몰제 적용 여부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몰제 적용이 엄밀히만 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에는 안 걸리기 때문에 안 걸린다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아니다, 법을 좀 바꿔서라도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 법도 바꿔가면서 해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관련해서도 제가 부동산 뉴스를 읽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2004년에 가재열 뉴타운, 당시에는 가자 뉴타운이었습니다,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 당시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는 아니었으니까 뉴타운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이 가재열 뉴타운 그림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요 가재열 뉴타운 이 북가자 재건축 6구역, 그 위가 북가자 재건축 4구역이거든요.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서 광역 정비 사업을 할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서대문구청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요 북가자 재건축 4구역은 해제가 되었고 6구역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기사가 그 얘기예요. 북가자 6 재건축이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전화위복된 일몰제 공포라고 해서 일몰제에 따라서 우리도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생기니까 사업 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조합 설립 총회를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몰제는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일단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올해 7월이니까 총회하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가구, 2,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큰 단지죠. 면적이 적지 않죠.
원래는 이제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4분의 3 기준은 원래는 채웠었고, 문제는 뭐냐, 면적을 넘겼어야 되는데, 면적을 못 넘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면적에 대한 동의도 다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 가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는 빨간 깃발들 걸려있고, 이 재개발 사업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다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면서 사업은 갈 것 같네요. 그냥 짤막하게 조금 얘기 덧붙이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리고 사업 방식이 재개발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하다 재개발이라고 말실수했는데 재건축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한다거나 재개발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나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리고, 또 잘못 사고 팔았다가는 또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되는데 샀다가 청산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런데 물건 보실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새벽에 이렇게 1대1 채팅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근데 이런 사례입니다. 자기는 중개업소 부동산 말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물건을 샀는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된 데인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잔금까지 냈는데 내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들, 빌라들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재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도 있다. 방배동 이런 데는 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입니다. 주의하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7월 24일 뉴스니까 5일 전 뉴스인데, 제가 이거 스크랩해놓고 부동산 뉴스 읽을 때 읽어야지 하다가 예, 드디어 읽네요. 자, 이 이효리가 논현동에 집을 팔았다. 제가 이 이효리가 그 연예인, 예, 가수 이효리, 예, 그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 이 방송 직접 봤었거든요. 뭐 내가 돈 많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집 한 채씩 판다 이런 얘기 저도 보면서 우와 저 수액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었는데, 삼성동 제주에 이어서 논현동 집도 매각했다. 2년간 처분된 주택 해체 가격이 73억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를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세금을 얼마 냈을까, 양도소득세 얼마나 차익이 발생했고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냈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는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0% 또는 20%의 추가 과세, 추가 세율이 붙잖아요. 그래서 높은 늦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효리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라고 하면, 그리고 매수한 시점도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차익도 대부분 많이 있을 거고 양도소득세 되게 많이 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집 팔기에 좋지 않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긴 냈을 때인데 어떻게 냈을까? 얼마나 어떻게 세테크를 했을까?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합니다. 뭐 이 내용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다 두들겨 맞으면서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들 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이런 어떤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무 조언을 받아서 세테크를 했을까, 예, 이런 얘기 너무 궁금해서 사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싶어서 예,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읽어봐야지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설계 끝은 어디까지냐? 5베이까지 등장했다. 5베이까지 등장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와, 진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서울은 진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쓸데없는 디자인 서울 한다고 발코니 좀 날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그거 알록달록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뭐 얼마나 이쁘다고. 이 경기권역에 이런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면들을 보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고요. 예, 끝내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 고향 덕은의 첫 분양이 있어서 제가 사람이 많으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모델하우스에 줄 안 선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잠깐 보고 왔거든요. 가니까 거기도 역시 서울이랑은 달리 30평형대지만 알파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 쓸 수 있게끔 거실이 무려 6.1m. 서울의 아파트 지으면 4.78m, 5m만 돼도 엄청 이 거실폭 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6.1m짜리 광폭 거실에다가 방 4개에다가 막 이런 것들 보니까 되게 부럽죠. 서울은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든데 발코니도 잘라갖고 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방이 작기 때문에 방을 무조건 확장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면적도 되게 넓으니까 사실 경기도 집들은 되게 같은 면적 대비 서울보다 집이 넓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아쉬워요. 좀 괜히 손해보는 느낌? 근데 지금 이 평면은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84 제곱미터인데 도입되는 5베이 평면이 이건데 보면 전면에 안방, 침실에 알파룸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짰어요. 드레스룸도 엄청 크고요. 예, 아주 짱이죠? 현관 옆에 넓은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다용도실도 넓고 드레스룸도 넓고 방도 4개가 다 만약에 이게 남양집이라고 하면 포베이가 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해도 잘 들고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 빠진 구조를 보다 보니까 서울의 이 못난이 평면들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이 발코니도 잘려있는 이런 평면들이 너무 아쉬워서 서울도 좀 약간 좀 스탠스를 바꿔줬으면 하는 예, 이런 좋은 평면들 볼 수 있도록 재개발들은 사실 땅 모양이나 이런 게 안 이뻐서 사실 이런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땅 모양이 이쁜 네모 반듯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잘 빠질 수 있는데 재개발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덜 이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발코니로 잘려나가고 발코니 삭제되면서 방 잘려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경기도는 이렇게 끝내주는 설계에 5베이까지 등장하는데 서울도 좀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8월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8월달 휴가들 가시죠? 저도 아마 8월 중순쯤에 휴가를 갈 것 같아요.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부동산 TV도 좀 쉬어야겠죠. 좀 쉬엄쉬엄 그러나 쉬엄쉬엄 하면서도 또 그때그때 이슈가 있으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부동산 별별 수다를 녹화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제가 편집본을 못 받아서 못 올려드렸는데 그건 받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